작년 건강검진요. 병원에서 패키지 추천해 준 거 그대로 다 했죠. 혹시 모르니까 다 해두면 좋겠지 싶어서요. 근데 올해 통장 보니까 그때 쓴 돈이 거의 100만 원이더라고요. 더 속상한 건 그 많은 검사를 했는데 정작 꼭 필요한 건 하나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때 뭘 뺐어야 했는지, 뭘 꼭 넣었어야 하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40년 동안 검진 현장에서 수많은 환자를 만나온 72 김성준 박사입니다. 방사선 피폭이 크고 돈만 나가는 검사가 있는가 하면 정말 간단하고 저렴하지만 평생 건강을 지켜주는 검사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하면 좋은 검진과 하면 안 되는 검진을 딱 구분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올해 검진 계획 세우시기 전에 반드시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검진을 받다 보면 좋은 줄만 알고 아무거나 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에서 추천하는 대로 혹은 주변에서 좋다고 하는 대로 마음 한편엔 혹시 빠뜨리면 어쩌지 하는 불안 때문에 선택하는 거죠. 저도 현장에서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100만 원 넘는 돈을 쓰고도 정작 꼭 필요한 검사는 빠져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돈이면 한 년치 약값을 챙기고도 남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아무 증상도 없는데 몸에 부담이 되는 검사를 받는 경우입니다. 방사선은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차곡차곡 쌓여서 그 영향이 10년, 20년 뒤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때는 되돌리기가 어렵죠. 검진은 많이보다 맞게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몸 상태, 나이, 가족력에 맞춰 꼭 필요한 건 챙기고 불필요한 건 과감히 빼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도 지갑도 지킬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방사선 피폭이 크고 돈만 나가는 올해는 반드시 빼야 할 하면 안 되는 검진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받고 계신 검진에도 이런 항목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보시고 올해 검진 계획을 다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무증상 전신 PSTT입니다. 이 검사는 온몸을 한 번에 훑어본다는 장점이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아무 증상도 없는 분이 받기에는 이득보다 부담이 훨씬 큽니다. PET-CT는 방사선 피폭량이 상당히 높습니다. 흉부 엑스레이 한 장이 0.1 정도인데 PET-CT 한 번이면 250배에 달하는 방사선을 맞게 됩니다. 이게 바로 몸에 조금씩 쌓이는 겁니다. 당장은 아무렇지 않아 보여도 10년, 20년 뒤에 특정 암의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 비용도 문제입니다. 한 번에 100만 원 이상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이 안 되니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게다가 이 검사는 암 환자가 수술 후 재발 여부를 확인하거나 전이가 의심될 때 쓰는 경우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즉, 이미 치료 중인 환자나 의심소견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많지 않습니다. 아무 증상도 없는데 그저 정밀하다는 말에 혹해받는 것은 건강도 지갑도 지키지 못하는 선택입니다.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PET-CT는 올해 검진 목록에서 과감히 빼시길 권합니다. 아무 증상도 없는데 단지 안심하고 싶다는 이유로 PET-CT를 받는 건 건강에도 지갑에도 전혀 이롭지 않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PET-CT만큼이나 흔히 받지만 마찬가지로 불필요한 경우가 많은 검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바로 무증상 CT입니다. 허리나 목이 뻐근하다고 혹은 가슴이 답답하다고 CT 한번 찍어보자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아무 증상도 없는데 검진 패키지에 포함됐다는 이유로 CT를 찍는 건 권하지 않습니다. CT 역시 방사선을 사용합니다. 부위와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특히 조영제를 사용하는 CT는
피폭량이 2배 가까이 됩니다. 조영제 자체가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고령층,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에겐 더 조심해야 합니다. 또 무증상 상태에서 찍은 CT는 이상 없음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정말 필요한 건 초음파나 기본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됐을 때 그 부위를 정밀하게 확인하는 용도로 CT를 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복부 초음파에서 혹이 발견됐는데 그게 악성인지 양성인지 판단이 필요할 때가 그렇습니다. 결국 무증상 CT는 혹시나라는 마음 때문에 받지만 실제로는 몸의 부담과 비용만 남기고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상이나 의심 소견이 없다면 올해 검진 계획에서 과감하게 제외하시는 게 좋습니다. 무증상 CT가 그렇듯 뇌 MRI나 뇌 CT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나이도 있으니 혹시 뇌에 뭐가 있나 미리 확인하자는 마음으로 받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아무 증상도 없는 상태에서 뇌 엑스레이나 CT를 찍는 건 대부분 의미 있는 결과를 주지 못합니다. 뇌 검사는 신경학적 증상,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마비나 언어 장애, 시야 이상, 심한 두통 같은 뚜렷한 변화가 있을 때 진단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의료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부담 없이 정확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받는 뇌 엑스레이나 CT는 비용과 시간을 쓰고도 얻는 정보가 거의 없습니다. 또 CT의 경우 방사선 피폭이 발생하고 MRI는 피폭은 없지만 촬영 시간이 길고 비용이 상당합니다. 무엇보다 정상이라는 결과를 받았다고 해서 앞으로 몇 년간 안심해도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뇌질환은 생활 습관, 혈압, 혈당, 혈관 건강 등 여러 요인에 따라 새롭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기적인 혈압 관리, 혈당 조절, 콜레스테롤 체크가 오히려 뇌 건강을 지키는데 훨씬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증상이나 이상 소견이 없다면 무증상 뇌의 엑스레이나 CT는 올해 검진 목록에서 과감히 제외하시길 권합니다. 뇌 MRI나 CT처럼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닌데도 받는 검사가 또 있습니다. 바로 과잉 혈액 검사 패키지입니다. 검진 안내지를 보면 마치 혈액 검사를 많이 할수록 건강을 더 잘 지킬 수 있을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불필요한 항목이 너무 많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 혈액 검사만으로도 간 신장 기능, 혈당, 콜레스테롤, 빈혈 여부 등 건강의 기초 지표는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잘 쓰지도 않는 희귀 표지자나 필요성 검증이 덜 된 검사까지 묶어서 판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검사 항목이 늘어나면 비용도 올라가지만 정작 결과를 해석해 줄 전문의가 충분히 시간을 들여 설명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너무 많은 수치가 나오면 그중 일부는 정상 범위를 약간 벗어나더라도 건강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그 숫자 하나에 불안해져 추가 검사와 불필요한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혈액 검사는 꼭 필요한 항목 위주로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검사 목록이 많다고 해서 건강이 더 지켜지는 것은 아닙니다. 올해 검진에서는 과잉 혈액 검사 패키지 대신 내 건강 상태와 위험 요인에 맞춘 맞춤형 항목만 선택하시길 권합니다. 불필요한 검사는 줄여야 하지만 꼭 챙겨야 할 검사는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가 바로 초음파 검사입니다. 초음파는 방사선을 전혀 사용하지 않아서 몸에 부담이 없습니다. 검사 중에 통증도 없고 반복해서 받아도 안전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살펴보기에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복부 초음파를 하면 간, 쓸개, 콩팥, 비장 등 주요 장기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혹 아무 증상 없이 지내던 분이 초음파에서 혹이나 결절이 발견돼 조기에 치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남성의 경우 전립선 초음파를, 여성은 갑상선 초음파를 함께 하는 것도 좋습니다. 갑상선 결절이나 전립선 비대증 같은 질환은 초기에 발견하면 생활 습관 관리만으로도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또 초음파는 검사 시간이 짧아 시니어 분들이 받기에도 부담이 없습니다. 한 번 검사할 때 10에서 15분이면 충분하고 검사 후 바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 마음이 놓입니다. 다만 초음파 검사는 검사자의 숙련도에 따라 정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경험 많은 전문의가 직접 시행하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복부 비만이 있거나 과거 질환 이력이 있다면 정기적으로 초음파를 받아 변화 여부를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초음파가 장기 건강을 안전하게 살피는 방법이라면 소화기관을 지키는 데 가장 확실한 방법은 위대장 내시경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위암과 대장암은 시니어 세대에게 특히 많이 나타나는 암입니다. 그런데 이 두 암은 조기 발견만 하면 치료 성공률이 매우 높습니다. 위 내시경은 위 점막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 작은 염증이나 초기 종양도 놓치지 않습니다. 대장 내시경은 용종을 바로 제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장암의 씨앗이 바로 이 용종이기 때문에 발견 즉시 제거하면 암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국가검진에서는 위내시경을 2년에 한 번 지원하지만 짠 음식 섭취가 잦거나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매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장 내시경은 용종이 없으면 5년, 용종이 있으면 3년마다 받는 것이 좋습니다. 비만, 당뇨, 대장암 가족력이 있다면 더 짧은 간격을 권합니다. 물론 내시경은 준비 과정이 번거롭고 검사 당일은 불편함이 있지만 그 불편함이 평생 건강을 지키는 보험이 된다고 생각하면 훨씬 가치가 있습니다. 특히 대장암은 증상이 나타났을 땐 이미 진행된 경우가 많아 정기적인 내시경이 유일한 예방책입니다. 위와 대장을 지켰다면 이제는 혈관 건강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특히 뇌혈관과 주요 동맥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MRA, 즉 자기공명혈관 조영술은 평생 한 번쯤 꼭 권하고 싶은 검사입니다. MRA는 AHE 기술의 혈관 촬영을 결합한 방식으로 방사선 피폭이 없고 조영제를 쓰지 않는 방법도 있어 부담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검사를 하면 뇌동맥류나 혈관 협착, 혈전 같은 위험한 이상을 미리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평소 아무 증상 없이 진행되다가 갑자기 뇌출혈이나 뇌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40에서 50명 중 1명꼴로 발견된다는 뇌동맥류는 크기가 작을 때 발견하면 간단한 시술로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터지고 나면 생명의 위협이 되고 설령 살아도 후유증이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혈압이 높거나 가족 중 뇌혈관 질환 이력이 있는 분, 흡연 음주 습관이 있는 분들은 더 주기적으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한 번은 MRA로 내 혈관 상태를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한 노후를 준비하는 지름길입니다. 혈관 상태를 확인했다면 이제는 우리 몸속의 균형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때 꼭 필요한 것이 필수 혈액 검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필수 검사는 과잉 패키지처럼 쓸데없이 많은 항목이 아니라 건강에 직결되는 기본 지표들입니다. 대표적으로 혈당, 콜레스테롤, 간, 신장 기능 수치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는 우리 몸의 대사 상태와 장기 건강을 한눈에 보여줍니다. 여기에 비타민 D, 비타민 B군, 철분 수치를 추가하면 영양 상태와 면역력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D는 특히 시니어 세대에서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실외 활동이 적고 햇볕을 충분히 쬐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결핍이 지속되면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지고 면역력도 떨어집니다. 비타민 B군과 철분도 마찬가지로 부족하면 피로감, 집중력 저하, 빈혈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필수 혈액 검사는 1년에 한 번, 건강 상태가 불안정하다면 6개월에 한 번 받는 것을 권합니다. 꼭 필요한 항목만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몸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건강을 지키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혈액으로 몸속 상태를 점검했다면 대장 건강 관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 핵심이 바로 대장 용종 관리 주기입니다. 대장 용종은 대장암의 씨앗과 같습니다. 처음엔 아무 증상 없이 작게 생기지만 방치하면 몇 년에 걸쳐 암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내시경 검사 중에 발견하면 그 자리에서 제거할 수 있어 암으로 진행되는 길을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검진에서 용종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대장 내시경은 보통 5년에 한 번으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한 번이라도 용종이 발견된 적이 있거나 가족 중 대장암 환자가 있다면 3년마다 검사를 권합니다. 비만, 고혈압, 당뇨 같은 대사 질환이 있으면 용종 재발 위험이 높아져 주기를 더 짧게 가져가는 게 안전합니다. 특히 50세 이후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어도 정기적으로 내시경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대장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율이 매우 높지만 증상이 나타날 땐 이미 진행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올해 검진 계획을 세우실 땐 대장 용종 관리 주기도 반드시 포함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 작은 습관이 평생의 건강을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혹시 기억나시나요? 올해 검진에서 빼야 할 것들과 꼭 챙겨야 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정리해드리면 훨씬 머릿속에 남을 겁니다. 지금부터 간단하게 한 번만 짚어드릴게요. 먼저 올해 검진 계획에서 과감히 빼야 할 것들입니다. 첫째, 아무 증상도 없는데 받는 전신 PSTT입니다. 방사선 피폭이 크고 비용도 많이 들지만 얻는 건 거의 없습니다. 둘째, 무증상 상태에서 찍는 CT입니다. 복부든 디스크든 관상동맥이든 이상 소견이 없으면 필요 없습니다. 셋째, 무증상 뇌 MRI나 CT입니다. 신경학적 증상이 없으면 유용성이 떨어집니다. 넷째, 과잉 혈액 검사 패키지입니다. 필요 없는 항목까지 묶어 비싸게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꼭 챙겨야 할 것들입니다. 첫째, 초음파 검사입니다. 방사선이 없고 주요 장기를 안전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둘째, 위대장 내시경입니다. 조기 발견과 예방의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셋째, MRA 검사입니다. 뇌와 혈관 상태를 안전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넷째, 필수 혈액 검사입니다. 건강에 직결되는 핵심 지표 위주로 정기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대장 용종 관리 주기입니다. 발견 이력과 위험 요인에 맞춰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제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 뭘 빼고 뭘 챙겨야 할지는 알겠는데 내 나이, 내 건강 상태에 맞춰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누군가는 1년에 한 번만 받아도 충분하지만 누군가는 몇 달에 한 번씩 챙겨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력, 생활 습관, 현재 건강 상태에 따라 검진 주기와 방법이 달라져야 하죠. 지금부터는 연령과 상황별로
꼭 필요한 맞춤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나는 아직 멀었다 하고 미뤄두셨던 분들도 이 내용을 들으시면 바로 달력에 표시해 두실 겁니다. 먼저 60대 초반이신 분들입니다. 이 시기에는 큰 질환이 없더라도 생활습관병이 서서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기본 혈압 혈당 관리와 함께 1년에서 2년에 한 번씩 위대장 내시경을 권합니다. 초음파 검사도 매년 받아간 쓸개, 콩팥 상태를 꾸준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60대 후반이라면 조금 더 세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혈관 질환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한 번은 MRA로 뇌혈관 상태를 점검하시길 권합니다. 또 대장 용종 이력이 있다면 3년 주기로 대장 내시경을 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70대 이상이라면 건강 상태와 체력을 고려해 검진 범위를 조정해야 합니다. 필수 항목 위주로 집중해 부담을 줄이고 증상이 없는 부위의 과잉 검진은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필수 혈액 검사와 초음파, 그리고 생활 습관 상담을 정기적으로 받는 게 효과적입니다. 가족력도 중요한 기준입니다. 부모나 형제 중 암, 심혈관 질환, 당뇨 환자가 있다면 나이와 관계없이 검진 간격을 짧게 가져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장암 가족력이 있다면 50세 이전이라도 정기적인 대장 내시경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복용 중인 약이나 질환이 있는 경우 검진 계획을 세울 때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해야 합니다. 약물 부작용이나 기존 질환과의 연관성을 고려하면 검진 결과를 훨씬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동안 나는 잘못해온 걸까 하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처음엔 잘 모를 수 있고 이렇게 함께 배우면서 조금씩 바꿔가면 됩니다. 검진을 한 번 더 받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내게 맞는 방법을 아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건강은 한 번 무너지면 되돌리기 어렵지만 지금이라도 챙기면 늦지 않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 검진 주기 하나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내일은 훨씬 안전해집니다. 혹시 영상 속 내용 중에 가족이나 친구에게 꼭 알려주고 싶은 부분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영상을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빠짐없이 받아보실 수 있고 여러분과 더 오래, 더 가까이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댓글로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들려주세요. 다른 분들이 보고 아, 나도 해봐야겠다 하고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늘 응원하겠습니다.